서가 명가. 오늘은 주로는 이제 제가 이거 인공 청각지능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사람의 청각이라는 감각에 이제 적용이 될 때 어떤 활용사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들을 수 있는지 이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청각지능에서 인공청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처럼 귀라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중추신경회로를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언어는 언어로 받아들이고, 뭐 음악은 음악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위험시는 위험시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판단도 내리고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런 이제 종합적인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그를 모사하려고 해보는 것이 이제 인공청각지능, 제가 지금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공청각이든 뭐 시각이든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떤 감각기관을 모사하려면은 그거를 감지하는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시각의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죠? 눈이라는 기관이 일단은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나오는 그 파장을 눈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영역은 있지만 뭐 귀도 마찬가지죠. 그럼 눈을 대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계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죠? 카메라가 있으면 되겠죠. 예, 카메라 이제 렌즈가 있고, 그 렌즈가 이제 받아들여서 망막에 이제 상이 맺히는 것처럼 렌즈 필름에 그 상을 이렇게 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대신하는 건 이제 카메라라고 한다면은, 그럼 사람의 그 청각을 대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은 당연히 귀가 될 테고요. 이거는 뭘로 할까요? 카메라에 해당하는 저 장치는 뭘까요? 마이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생에서 실제 생활에서는 모든 신호가 이제 아날로그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근데 아날로그 신호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신호들은 다 아날로그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건 다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그 디지털 신호에 훨씬 더 그 강하게, 강인하게 더 잘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쉽고, 그리고 자본도 되게 적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변환된 상태에서는 어떤 조작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처리를 모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아날로그로 다시 바꿔준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디오의 경우는.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 비디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 변환해 주는 거.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로 이제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그럼 뭐 소리냐, 아니면 이게 강아지 소리냐, 아니면 피아노 소리냐, 결국은 저희가 소리를 가지고 또 무슨 분류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이미지 같은 거 얘기할 때처럼 이게 강아지 사진이냐, 아니면 고양이 사진이냐, 아니면 이 단어가 뭐 아이다 그러면 나로 번역을 할 때 이건 뭐냐, 이런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소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줘야지 컴퓨터가 가장 잘 이것을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냐, 그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까 말씀드린 파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웨이브 폼이라고 그러고, 근데 굉장히 아주 단순한 정보는 이 파형으로부터 알 수 있지만, 소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파수 정보를 알기는 어려워요. 주파수가 높냐 낮냐를 알기는, 이걸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한 파형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람 음성처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주파수 변화를 합니다. 시간 신호를 주파수 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 신호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소리, 그리고 사람 목소리, 음악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악의 같은 경우에 이게 피아노가 낮은 데를 친 건지, 아니면 자세히 보면 심지어 이게 세 번째 옥타브에 라를 친 건지, 다섯째 배 옥타브에 솔을 친 건지를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웨이브 폼에서 그냥 파형에서는 그걸 굉장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단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밖에 못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라는 건 특히 굉장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강하거든요. 사람 목소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계속해서 화성도 변하고, 멜로디도 변하고 그래야지 이게 한 음만 계속 남은 게 음악일까요? 재미되게 없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변화를 봐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런 거를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거랑 비슷하게 X축은 시간이고요. 왼쪽은 각각의 주파수 성분의 색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파수예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 성분이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면. 자주 보시면 이거 보고도 바로 이게 어떤 소리다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표현된 거를 예를 들어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또는 그 사운드 웨이브폼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예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냥 소리만 들려드려도 여러분 대충 무슨 소리인지 대충 아시겠죠? 무슨 악기 같아요? 드럼인데 소리가 몇 개 나오나요? 몇 개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2개, 5개 이렇게 했는데 둘 다 맞는데요. 종류에 관계없이 나오는 소리는 몇 개인가요? 5개, 그죠? 여러분 아마 따라하고 하시면 아마 대부분 쿵짝, 쿵쿵짝 이러실 거거든요. 들리는 거를 여러분이 최대한 이제 여러분 목소리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들어서 명확하고 실제 이 웨이브폼을 봐도 뭔가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또는 들은 거하고 굉장히 매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시 볼까요? 쿵짝, 쿵쿵짝이겠죠? 예. 어쨌거나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 이 오디오 신호를 가지고 여기 몇 개의 소리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알고 싶고 그걸 막 변형해 보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을 때 보통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그것을 분절화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듣고 우리가 저희는 귀로 한꺼번에 듣고 이거를 쿵짝쿵쿵짝으로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는 그걸 전부를 다 듣고 이렇게 판단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절화를 일단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어떤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 틀을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기, 이 소리를 인식 또는 분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는 이걸 먼저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소리를 듣거나 또는 그것을 음파, 파형을 실제로 저렇게 표현을 시각화해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하고 아까 이 부분하고를 구별해야 된다면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을 한 거죠. 최대 크기로 할까? 비슷하네요. 그죠? 최대 크기랑 비슷하고 최소 크기도 0이랑 비슷할 테고 이걸 뭘로 비교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해본 거죠. 이렇게 봤더니 근데 확장해서 봤더니 제가 이 빨간 줄을 쳐놓은 이유는 얘는 이 빨간 줄을 기준으로 이게 움직이는 정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줄 이게 0점인데요. 0점을 기준으로 얘가 얼만큼 거기를 지나가는지를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걸 세보니까 그래서 9번이 지나갔다. 그래서 0점을 지나가는 횟수라고 하고 이거를 제로 크로싱 레이시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오디오를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럼 이걸 해서 뭐에 써먹냐? 이게 몇 번 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 이걸 해서 드럼을 막 녹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스네어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프로듀서인데, 이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 일일이 들어가면서 이때 이게 나타났으니까 그 시간이 3.25초에서 그걸 잘라내고 거기다가 다른 소리를 집어넣고 그걸 수동으로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동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 5가 스네어 드럼 내가 바꾸고 싶어 한 소리는 아니까 이 부분을 이제 딴 거로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 가져다 준 이제 이점이 되는 거죠. 20, 30년 전만 해도 음성인식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소리를 잘 나타내는 특성이 뭘까를 정말로 관찰을 통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막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0점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다 보니까, 이 소리는 되게 낮은 주파수인데 0점을 지나는 게 굉장히 드문드문하고, 이거는 높은 소리인데 굉장히 자주 지나간다. 그럼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 보자. 그게 0점 지나가는 횟수였고요. 그 외에도 사람의 이 발음을 잘 표현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걸 막 관찰을 통해서 보다가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 해서 수식을 아예 써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특성을 스스로 그냥 학습하게 하는 그게 이제 뉴럴넷이나 딥러닝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리를 잘 표현하는 게 뭐냐, 그거를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제안을 했다면 지금 이제 그 표현 자체를, 그 표상을, 그 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표상을 아예 알고리즘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의 추세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공청각이 이제 응용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시작되고 지금도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음성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성 인식기 쓰시나요? 뭐 카톡 같은 거 막 자주 하기 귀찮을 때 또는 그 차에서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때 음성 인식 같은 게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멀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아주 가까이 대고 할 땐 되게 잘 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어렵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 바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되게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만, 그래서 아직은 뭐 아직도 갈 길이 좀 있고, 근데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 소리를 글로 변환해 주는 게 이제 음성 인식, 스피치 레코니션 또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STT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 뭐 삼성 빅스비 같은 게 되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스마트 스피커 또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죠. 그래서 뭐 SK 누구라든지 뭐 카카오 미니, 네이버 굉장히 많이 LG 뭐 삼성 다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그 집에서 이제 여러분 뭐 노래 틀어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죠. 그럼 요 반대는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TTS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음성 합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오디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뭐 오디오 텍스트를 바로 이제 이걸로 해주니까요. 저 음성으로 변환해 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수십 년 된 기술이거든요. 뭐 지금 뭐 인공지능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안녕하세요를 하면은 그 최소 단위를 다 녹음을 해놓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는 이응하고 아하고 니은 뭐 이게 언어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죠. 한국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체제가 갖춰 있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그거를 다 조금씩 잘라놓고 그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하고 아하고 하고 해서 안이 되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고 갖다 붙이면, 그래서 사람이 그걸 테스트를 할 때 이게 얼만큼 잘 이해가 될 수 있냐라는 걸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그 다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 같냐,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말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런 거 하면 사실은 점수가 굉장히 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걸 이제 학습 과정으로 많이 향상을 시켰고요. 이건 예제를 들어보시면 한 12시간 정도 되는 한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훈련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종합오디오 연구실의 이두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되게 아침에 하는 강의에서 제가 썼던 거라서 예,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사람이 정말 하는 음질 자체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12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말을 유창하게 할 때까지 걸리는 과정과 그 학습 시간을 생각하면은 12시간을 그냥 12시간의 음성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 정도는 나오는 거고, 이제 2부는 수만 권의 책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냥 텍스트만 넣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방금 뭐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하고 물어보는 의문형 같은 것도 저희가 그걸 뭐 일부러 뭐 피치를 거기서 올려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음표 찍어주면은 학습 데이터 자체에, 학습 데이터라는 결국은 어마하게 많은 양의 텍스트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 데이터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럼 보통 이제 성우분이나 아나운서분들이 이거 책을 막 수십 번 이렇게 읽죠. 몇 시간 동안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시간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점점 좀 줄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지금은 한 40분 정도 녹음만 해도 그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없나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어디 가서 이거 할 때마다 그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보이스피싱이 오늘도 기사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저금리로 속여가지고 이제 피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 빨리 뭐 근데 이게 정말 아주 그 이성적인 부모라도 아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정말 힘든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아이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녹음해가지고 엄마 무서워 뭐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들린다 그러면은 진짜 당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실 그걸 막을 방법을 또 지금 막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해킹이랑 비슷해요. 해커는 어떻게든 뚫으려고 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비슷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음성뿐이 아니라 뭐 동영상, 뭐 사진 다 지금 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장면 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런 풍경이나 장면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냥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소리로도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심 풍경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 높은 고층 빌딩에 막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뭐 자동차 있고 그러지만
사실 이 도심 풍경이라는 걸 눈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눈을 감고 그냥 있으면은 여기서 대충 어떤 소리가 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되게 뭐 한가로운 전원 풍경도 그렇고 이거 뭐 기차요. 기차이라도 되게 금방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상상해내기는 힘들어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리를 들려드리고 이게 어디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맞추실 거거든요. 뭐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막 방송 나오는 소리, 뭐 부산행 기차가 뭐 몇 분 있다, 뭐 모든 게 그게 음향적으로 어떤 씬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음향 장면이라고 저가 얘기를 하고요. 음향 장면을 분류하는 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마이크만 가지고도 어떤 그 주변 상황이 못 알아듣는 걸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고 그런 맥락을 이용하면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레스토랑에 있을 때하고 아니면 도심 한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안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스마트 스피커가 이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면 뭐 기침 소리가 나오면은 뭐 창문 열었는지 봐라 아니면 뭐 따뜻하게 입으세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렇게 물소리랑 달각달각 소리가 들리면 아 이거는 아마 주방에서 누군가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그 관련된 뭔가를 해줄 수도 있는지 응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신호 분리인데요. 그럼 TV를 보시면 화면도 있고 당연히 소리도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음성 분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TV 컨텐츠가 있을 때 이게 영화가 됐든 예능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여러분이 음성 신호만 분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굳이 왜 그래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음성 신호라는 게 사실은 어떤 컨텐츠가 순전한 그 음악 컨텐츠가 아닌 이상은 음성 신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의미를 전달하고 대사를 전달해야 되니까 영화에서도. 물론 영화에서는 영화 음악도 있고 그 사운드 이펙트 막 뭐 터지고 막 깨지고 이런 소리도 당연히 효과를 위해서 넣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있다면 그래도 의사 전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데 밤이에요. 밤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이거를 너무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게 하니까 소리는 안 들리고 크게 하면 이제 주변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작게 하면은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 전쟁신 같은 데서 막 너무 소리가 크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성 신호만 따로 분리를 해서 그것만 키워주면은 음향 이펙트는 좀 작게 하면서 음성 신호를 내가 충분히 이제 크게 들을 수 있는 게 되겠죠. 음성 향상은 뭐 음성만 분리하는 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건 이제 주변에 노이즈를 많이 없애주자는 거고, 그래서 잡음이 섞인 음성 신호가 있을 때 음성 향상 알고리즘을 통해서 깨끗한 음성 신호만 남기는 거죠. 잡음 다 제거하고. 이게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청기 같은 거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게 실시간으로 된다면 유용하게 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청기 같은 게 보통 음량을 뭐 주파수 대역별로 조절해 주긴 하지만 어쨌거나 모든 들어오는 신호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증폭이 돼서 잡음도 커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잡음만 제거해주고 사람의 의사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음성 신호만 남겨준다든지 할 수가 있죠. 서가 명가